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이 꽃을 피워내는 계절 봄입니다. 현명한 식물들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꽃을 피워내죠. 가령 꽃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줄기가 꺾일 듯이 피어나면 식물은 꽃을 놓아버립니다. 아름답더라도 줄기를 꺾어버리는 대신 꽃을 떨구죠. 우리는 어떨까요? 아름답고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너무나 많은 무게를 마음에 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치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끝내는 놓아버림. 놓아버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지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올 봄, 우리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홀가분하고 가볍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다양한 신상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신상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랜디 제라늄입니다. 랜디 제라늄 농원에 이렇게 9cm 포트 2가지 색상 나와 있죠. 꽃잎 중간에 독특한 젖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제라늄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이 품종별로 나오게 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관상용, 조경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랜디 제라늄은 일반적으로 보통 봄, 여름, 가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성장을 멈추면서 서서히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현상 발생하죠. 봄에도 새 잎이 올라옵니다. 다음 식물은 4가지 색상의 백일홍 되겠습니다. 백일홍은 햇빛이 잘 드는 환경을 선호하죠. 하루에 6시간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꽃이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가리지 않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백일홍은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빛과 통풍이 어느 정도 잘 해소가 된다면 병충해 없게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함, 인연, 행복, 순결 등등의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하여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2가지 종류의 사피니아 데리고 왔습니다. 사피니아는 예로부터 화단을 장식하는 꽃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죠. 화단은 아름다운 유럽풍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페추니아의 개량종으로도 알려져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다르지만 각각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난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꽃잎이 지고 나서는 꽃잎을 제거해 주시면 시든 꽃잎은 사라지고 새로운 꽃잎이 올라오게 됩니다. 꽃이 연속적으로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유럽의 피넬레 산맥, 알프스 산맥, 시베리아, 몽골, 북미, 이란 등등 전 세계 등지에서 자라나는 미나리 아제비카 델피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하늘색 이외에도 분홍색의 델피늄이 농원에 새로 입고가 되어 왔습니다. 분홍 델피늄 보셨으니 하늘색 델피늄도 보셔야겠죠. 하늘색 델피늄은 확실히 시원한 느낌과 청량감이 가득한 느낌을 주기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의 오묘한 빛깔이 아름다운 델피늄 되겠습니다. 홍화 제비꽃입니다. 홍화 제비꽃, 홍화 남산 제비꽃이라고도 불리죠. 제비꽃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붉은색 또는 자주색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교배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일반적인 제비꽃은 잎은 뿌리에서 모여나기 시작합니다. 3갈래로 갈라지면서 측렬편이 다시 2갈래로 또 갈라지면서 나비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꽃은 봄부터 가을에 잎 사이에서 꽃대가 여러 개 나와서 피어나게 됩니다. 갯모밀입니다. 갯메밀, 적치리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에 많이 자생하는 단연초 야생화입니다. 10에서 15cm 정도까지 자라나고 줄기가 길게 뻗어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는 덩쿨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들 아름다운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다양한 색상이 신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칼리블라 코아는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가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지금인 3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땅에 심게 되면 빠르게 퍼지고 손질을 하지 않아도 둥근둥근한 모양으로 잘 자라나기 때문에 행인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도 하죠. 겉흙이 마르면 배수구로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리블라코아 식물은요, 뿌리 발달이 좋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가습으로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흙의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줄 필요가 있죠.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선선한 공간으로 화분을 옮겨주시면서 물 주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많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죠. 다음은 선글로벨입니다. 이렇게 바구니 행잉 화분에 걸어져 있는 상태이죠. 페추니아의 미니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추니아보다 쨍한 파스텔 톤의 화색이 많죠. 꽃도 작고 귀여워서 인기가 좋은 품종 되겠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등에서도 아주 대중적인 꽃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이 어느 정도 다 피고 충분히 보셨다고 느껴지신다면 꽃대를 잘라준다 생각하고 줄기를 일정 정도 잘라내 주세요. 더욱 풍성하게 새순이 올라오고 꽃잎도 피어나죠. 노란 색감과 주황 색감이 은은하게 빛을 내주고 있는 노랑 투톤입니다. 혹꽃이지만 투톤 색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쨍한 느낌과 화사한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 화분에 이렇게 올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대형 화분에 여러 컬러를 섞어서 큰 정원 화분에 분갈이해 주시면 카페나 테라스, 베란다 등등을 화려하게 플랜테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글로벨은 옆으로 잘 뻗어나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단에 조성을 해서 꽃을 가꾸기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물들 떡갈립 수국 되겠습니다. 떡갈립 수국은 역시나 수국답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마름 없이 화분에 물이 쭉 빠져나올 때까지 충분하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건조에 내성이 있지만 꽃이 피어 있을 때 건조해 버리면요, 어떤 식물이든 마찬가지로 꽃이 빨리 시들 수 있기 때문에 꽃 피어 있는 시기에는 물마름 없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바위수국입니다. 쌍떡잎 식물, 장미목, 범의 귓가의 낙엽, 덩쿨 식물입니다. 줄기가 올라와서 나무와 바위면에 붙어 길이가 10m까지도 뻗어서 자라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식물이 가는잎 오이풀이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에 식재를 해주세요. 봄의 습기를 유지하는 식양토에서 잘 자라나고요. 산성, 중성, 알카리성 토양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가는잎 오이풀은 높은 산, 습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뿌리가 굵고 줄기가 가지가 갈라지면서 뻗어나오며 자라납니다. 줄기의 높이는 50에서 120cm 정도로 자라낼 수 있죠.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것이 오이풀입니다. 가는잎 오이풀 이외에도 일반 오이풀, 소품, 막분 포트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 윤판나물입니다.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다년생 야생화로 뿌리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매년 3에서 5cm 정도 뿌리를 잘라내고 분갈이 해주셔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주위에 매우 강하고 건조에 역시 강합니다. 다음 식물은 미스김 라일락, 이렇게 새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은요, 자라다 보면 예쁜 꽃이 핑크색으로 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꽃색이 흐려지면 빛이 부족한 것이니 햇빛이 잘 드는 공간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이고요. 통풍이 잘 되면 더욱더 병충해가 생길 일이 없어지죠. 흙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서 물주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는 것이 봄에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빨간 꽃이 피어나는 명자나무입니다. 위로 쭉 뻗어나가면서 자라나죠.
중국이 원산지인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함경도, 항해도에서 야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낙엽 관목으로 키가 200cm 내외로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잔가지가 많이 나와서 나무 모양이 일반적으로는요, 둥글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봄철 화목 정원수로도 많이 식재가 되는 나무가 명자나무입니다.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 선호하죠. 설류화입니다. 가뭄에 강한 장수 관목 되겠죠. 줄기가 쭉 뻗어나와서 약간 흐드러지듯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꽃이 피는 시기에는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아지 산행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죠. 봄에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잎의 양면이 연홍색을 띄어나고 잎장은 다 6개로 꽃이 아름다운 수종 되겠습니다. 내한성, 내병성, 내염성, 맹화력이 강하고요. 키는 10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장미 조팝입니다. 2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일조량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셔야지 튼튼하게 잘 자라납니다. 봄철에 꽃이 피어나죠. 장미 조팝, 장미과, 단연생, 야생화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자생을 하게 됩니다. 번식은요, 파종, 삽목, 포기 나누기로 가능하고요. 삽목은 3월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화는 봄에 개화를 하고 직강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키는 150cm에서 200cm까지도 자라납니다. 그 옆에 실목련 나와 있네요. 밝은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로 약간은 습한 것 좋아하지만 통풍은 잘 되어 주어야지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독일 붓꽃입니다. 독일 붓꽃 번식 포기 나누기로 하고요.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포기를 나누어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붓꽃은 배수가 잘 되는 중성 또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뿌리가 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죠. 독일 붓꽃 보셨으니 미니 아이리스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미니 아이리스는 독일 붓꽃과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조금 더 작고 미니미니한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붓꽃을 심으실 때는요, 너무 깊게 식재하지 말아주시고요. 뿌리가 약간 보일 듯 말 듯 얕게 식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앵초가의 식물로서 개화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되고요. 높이는 5에서 10cm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단연초로 전체적으로 긴 털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도끼와 드래곤 다음으로 보여드릴 껑의 비름입니다. 껑의 비름은요, 이렇게 동글동글 뻗어나가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다육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백두산 상록 기린초입니다. 돌나무과의 다육식물이죠. 옆으로 번지듯이 자라나고요. 꽃은 노란색 꽃을 피워줍니다. 공기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초롱꽃과 식물로 겨울 추위에 강하고 습하거나 건조해서도 잘 적응하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이는 분홍 아주가도 마찬가지죠. 분홍색의 아주가 꽃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포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리아트리스입니다. 봄 정원은 물론 여름 정원까지 준비해 주어야 할 지금 리아트리스가 최고의 선택될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여름의 꽃대를 쭉 올려주는 식물로 길게 올라온 꽃대가 폭죽놀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리아트리스 주위의 꿀벌이 윙윙 날아다닐 만큼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위초롱입니다. 은은한 보라빛깔, 푸른빛깔의 꽃이 매력적인 식물로 대한민국의 토종 야생화로 꽃 형태가 초롱꽃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서 월동할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30도 육박할 정도로 추위에서도 잘 견뎌내는 식물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베로니카 나와 있네요. 베로니카는 수영이 늘어지듯이 자라나기 때문에 화분의 길이가 높이가 긴 화분에서 길어주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래 국화입니다. 국화과의 식물로 유럽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소래 국화는 20에서 9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고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더욱더 꽃대 많이 올려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수큰 셀비어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셀비어는 햇빛 가득한 공간에서 키울 때 꽃의 색상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습한 흙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물 관리를 신경 써 주실 필요 있습니다. 빨간 앵두 같은 플레이 오브 패션 뱀브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꽃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빨간 잎에 노란 수술이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후룩스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는잎 후룩스입니다. 잎이 가늘고 뾰족한 것이 특징 되겠죠. 후룩스는 사실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들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풀협죽도 드럼불꽃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에도 뿌리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지상부는 마르지만 뿌리가 살아있죠. 구름 국화입니다. 잎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모습과 잎이 활짝 폈을 때의 꽃의 색상이 달라서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 구름 국화는 이렇게 포슬포슬한 잎과 앙증맞은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 강한 야생화입니다. 깃털 농자입니다. 봄에 개화하는 국내산 야생화입니다. 깃털 같은 꽃잎을 하늘하늘 피워내는데요. 깃털 동자 뒤로는 장미조팝 묘목이 있네요. 장미조팝도 꽃대를 달아서 이렇게 피어나는 포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얗고 싱그러운 느낌을 가득 보여주는 것이 장미조팝의 매력입니다. 토종앵초입니다. 토종앵초는 봄에 꽃이 피어나죠. 분홍 색깔의 앙증맞은 꽃이 하트 모양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도풀이 있습니다. 먼저 색상으로 빨간색 도풀, 그리고 황금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황금 도풀, 노란 도풀 있고요. 약간 연한 파스텔 톤의 색상이 피어나는 레인보우 도풀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풀에 비해서 입장이 작고 귀여운 미니 도풀까지 다양한 종류 있습니다. 다음은 루피너스입니다. 길쭉하게 올라오는 봄꽃이죠. 배수가 잘 되면서 촉촉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는 흙을 선호합니다. 수근 버베나입니다. 농원의 수근 버베나는 빨간색, 보라색, 진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근 버베나, 양지와 강한 직사, 광선에서도 잘 견뎌내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운 공간에도 괜찮습니다. 이메리스 눈꽃이 하얀색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메리스 눈꽃, 하얀 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었죠. 다음은 향설초입니다. 향설초는 분지성이 우수하고 관리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적절한 온도 유지해주시면 연중 개화하여 은은한 향기를 뽐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목마가렛입니다. 자라면서 약간 색상이 변화하죠. 목마가렛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처음에 잎이 쑥갓인 줄 알고 있다가 예쁜 꽃을 보시고 목마가렛의 매력에 반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라면서 줄기는 단단하게 먹질화되기 때문에 수영을 맞춰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부겐베리아입니다. 꽃말은 정열과 영원한 사랑이라고 불리죠. 브라질이 원산지인 식물로 관엽식물입니다. 약간은 종이 질감의 얇은 꽃이 매력입니다. 분홍색과 빨간 색상의 조화가 어울리는 부겐베리아는요, 실내에서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줍니다.
부겐베리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강렬한 직사, 광선도 버텨온 식물이기 때문에 꽃잎이 두껍고 질기면서 종이의 질감처럼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시아입니다. 다이시아는요, 빨간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이시아 꽃 너무 아름답죠. 직립으로 자라는 종류도 있지만 자라면서 화분 밖으로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들이 불규칙적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이죠. 행잉 화분에 심어서 매달아서 키워도 좋은 식물입니다. 화분 밖으로 살짝 늘어지는 꽃 달린 줄기가 사랑스러운 식물입니다. 사계의 바람꽃은 온도 조건이 맞으면 봄과 가을 두 차례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죠. 하얀색이 깨끗한 순수한 느낌의 꽃을 보여줍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사계 바람꽃과 또 다른 느낌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죠. 화이트 캔디 혹은 아이스 캔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쑥은 단연초로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꽃을 보면 이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 사탕 같은 느낌이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데모루 사총사 데리고 왔습니다. 데모루는 아프리카 데이지 혹은 아프리카 금잔화라고 불리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목대, 굵게 외목대로 가지치기 해주시면서 수영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운용벚나무 혹은 애기벚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장미과에 속하고 개화는 봄에 개화하게 됩니다. 가정정원이나 카페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자라나게 됩니다. 운용벚나무 이름 앞에 붙은 운용이라는 말은요, 용이 구름 위로 승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구불구불하게 독특한 느낌으로 멋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봄철에 가지마다 꽃눈이 풍성하게 달려 연한 핑크색의 앙증맞은 꽃들을 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백일홍나무 혹은 배롱나무입니다. 부처꽃과에 속하는 단연색 나무로 배롱나무 개화 시기는 바로 6월부터 9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 개화를 이어가죠. 배롱나무는요, 백일홍, 목백일홍, 백일홍나무 등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름에 홍이 들어간 것은 백일홍 꽃이 대부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다음은 썸머스노우 장미입니다. 청초한 하얀색의 꽃이 잎을 가릴 정도로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이 줄기가 매끈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심자도 다루기가 좋죠. 울타리를 만들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노랑바람꽃입니다. 단연생으로 구근 형태의 뿌리 가지고 있고 키는 10cm 정도로 자라납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나면 휴면에 들어가는 식물입니다. 아주레움입니다. 연한 하늘색의 꽃이 보기 드문 색상이죠. 아주레움 구근 식물로 봄에 피어나고 가을에 구근을 캐서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마티스 의아리 대품 보여드릴게요.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아름다운 큰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죠.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의아리 속의 총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라는 이름은 의아리 속의 하나의 식물로 꽃을 개량한 원예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추위에 매우 강해서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꽃도 화려하고 예쁜 식물로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정원이나 다양한 조경식물로 활용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의 꽃말은 당신의 마음은 진실로 아름답다와 고결입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식재해 주실 때는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좋습니다. 화분은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큰 화분이 좋죠. 기후 변화에 덜 민감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물 죽이는 화분의 흙을 한번 살펴보시고 화분의 안과 겉의 흙이 마르면 흠뻑 물을 주시면 좋죠. 팥꽃나무 꽃 열어줄 준비 완료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다금다금 줄기마다 열려있는지 너무 예쁘죠? 영국 분꽃은 영국에서 동양이 원산지인 분꽃을 한국 분꽃과 교배하여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향이 진한 것으로 유명하죠.
다음 식물은 갓꽃입니다. 총 3종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어주시면 좋죠. 하지만 약간은 그늘진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토양 조건은 촉촉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약간의 비료와 멀칭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댄스파티 수국입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품종이죠. 핑크색 꽃이 피어나고 꽃말은 소녀의 꿈, 진심, 영원입니다. 6월까지 꽃이 피어나고 꽃말도 예쁘고 키우기 어렵지 않아서 초보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매우 잘 키워내는 수국 되겠습니다. 수국은 말 그대로 물이 좋아하지만 가습하면 안 되죠. 꽃이 피면 흙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화분으로 키워주시는 경우에는 실내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엘레강스 터리플은 자주 색상으로 꽃이 퍼져 나가듯이 피어나는 꽃차례가 매력적인 식물로 화단 정원이나 숲가, 가장자리에 심어서 연출하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겹고강나무입니다. 이렇게 봄을 맞이하여 새잎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나무고 봄부터 성장하죠. 그 옆에는 삼색 인동 나와 있습니다. 인동가 식물들 덩쿨성 성질 가지고 있어서 상록으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죠. 돌단풍 이렇게 꽃대에 쭉쭉쭉 올려주고 있네요. 바위나 암석 습가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깔의 깨끗한 느낌의 꽃을 피워주죠. 앙증맞은 유럽 페랭이는 화심에 있는 저 포인트 점들이 매력적이죠. 겨울철에 베란다나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추위에 강한 야생화입니다.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관리해주세요. 앞서 보신 일반 껑의 비름과 다르게 단풍잎 껑의 비름은 가을에 단풍이 들고 꽃도 예쁘게 피어나고 번식도 꺾어지로 잘 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을 한번 심어 놓으면 자연 상대 할미꽃의 정치와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할미꽃은 야생화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무리 지어서 키우시면 대단히 빠르게 왕성하게 자라남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화분의 크기를 조금은 넉넉하게 키울 필요가 있죠. 할미꽃은 한겨울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실내에 들여다 놓으면 꽃을 피워주기도 하죠. 백두산 분홍 할미꽃은 일반 할미꽃들과 조금은 다르게 둥그스름한 꽃 모양과 예쁜 분홍색 꽃을 피워주죠. 작고 아담한 꽃이 매력적인 백두산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팔 양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팔 양지는 수평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는 지피식물로 붉은색, 주황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애기용담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추위에도 강하죠. 여름철에 고온과 다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원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이기용담은 분홍색과 대비되기 하얀색으로 꽃이 피어나죠. 줄기가 자라면서 사방으로 퍼지듯이 피어난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애기용담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졌습니다. 금낭화입니다. 키우다 보면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화분에서 키울 때 통풍이 잘 되고 강한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죠. 여름철에는요, 지상부가 말라 휴면기에 들어가지만 뿌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양귀비과의 식물로 잎이 연잎을 담고 꽃이 하얀색으로 양귀비 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노지 활동이 가능한 구근성 식물로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유리오프스입니다. 유리오프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식물이죠.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흙에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 그리고 꽃망울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인 봄에는요, 물마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토종 야생화의 매력을 뽐내주는 삼지 구엽초입니다. 삼지 구엽초의 꽃말은 비밀, 당신을 붙잡아 두다 등등의 꽃말 가지고 있죠. 멸종위기 보호식물인 토종 야생화입니다.
반그늘에서 서늘하게 키워주시면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는데 꽃의 모습이 매우 독특합니다.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은 3개의 가지에서 9개의 잎이 난다는 뜻입니다. 딱 보면 정말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 줄기에서 3개의 가지가 나와서 그 갈라진 가지마다 3개의 잎이 달리니 총 9개의 잎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 대품입니다. 30cm 정도의 높이 가지고 있는데 이 높이가 삼지구엽초가 자라나는 딱 적당한 크기로 보실 수 있죠. 삼지구엽초는 약초로도 매우 유명하죠. 지금은 찻집에서 메뉴로도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야생화죠. 잎이 가을까지도 싱그럽게 유지가 됩니다. 야생미가 느껴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잎으로 인해서 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봄의 히아신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너무 진하고 아름다워서 코끝을 자극하기 딱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식물이 히아신스 아닐까 싶습니다. 히아신스 향기는 한번 맡으면 매년 봄에 생각나는 그런 냄새를 풍겨줍니다. 무스카린입니다. 무스카린 역시 봄의 아름다움을 뽐내주죠. 높이 35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역시나 굵은 식물입니다. 꽃이 총상화서로 큰 원추형을 이루면서 자라난다는 특징이 다음 식물은 사계땅 장미입니다. 총 13가지 종류로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색상도 궁금합니다. 땅장미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땅장미 햇빛 좋아합니다. 따라서 햇빛이 잘 드는 정원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외부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장미는 물을 촉촉하게 주시는 걸 좋아하고 물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주시고 나서는 뿌리 통풍이 잘 되면 좋죠. 장미는 심고 그해 가을부터 거름을 주면 색상도 예쁘게 발현되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장미는 대표적인 호비성 식물이죠. 생장기의 비료를 사용하면 장미 성장이 잘 촉진이 됩니다. 장미 가지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이 시들면 해주시면 됩니다. 장미를 어떻게 식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장미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죠. 나의 정원의 상태를 파악해서 장미가 햇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시고 그 공간에 장미를 식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미는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땅을 파내고 겨울 내 흙이 뭉쳐있는 곳은 풀어내 주시고 탭이나 건강한 흙을 혼합해서 영양분을 뿌리가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흙을 조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내주시고 장미 뿌리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채워줌으로써 뿌리 곳곳에 흙이 잘 감쌀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물 로벨리아입니다. 로벨리아 농원에 파란 색상과 하얀 색상 2가지 색상 나와 있죠. 로벨리아는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초롱꽃과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다년초 야생화입니다. 꽃줄기가 곱게 자라나고 꽃잎 색상이 짙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옆에는 종이꽃이 나와 있네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종이 질감을 가졌다 하여 종이꽃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다음 식물은 겨풍노초입니다. 풍노초 꽃잎이 크고 화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주면 1년 내내도 환경 맞으면 꽃이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햇빛에 적응을 시키면서 키워주시고 물 빠짐 좋은 토양에서 키워내주세요. 풍노초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를 잘라서 꺾꽂이로 번식을 시키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자주꽃 방망이입니다. 자주꽃 방망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방망이처럼 뭉쳐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입니다. 농원의 자주꽃 방망이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2가지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2가지 색상 모두 식재해 주셔도 화려한 정원을 만드는 데는 손색이 없죠.
다음 식물은 콜레옵시스입니다. 콜레옵시스 금계국과 닮은 듯 다른 느낌 주죠.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콜레옵시스는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 마르지 않게 신경 써 주시는 거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여름에 식물 키우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델피늄 치어블루 나와 있죠. 농원에는 델피늄 및 치어블루 그리고 썸모닝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다르죠.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하얀색의 꽃이 포슬포슬하게 올라와서 정원을 또 장식해줄 수 있는 좋은 식물입니다. 돌앵초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두 번째 앵초는 인디언 앵초입니다. 잎의 모양이 돌앵초와 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메발톱 두 종류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메발톱이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메발톱의 꽃이 장미를 닮아 장미 메발톱이라고도 불리죠. 메발톱은 워낙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야생성이 강해서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죠.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든 잎과 꽃만 제거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수끈 버베나 진핑크, 농원에는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수끈 버베나는요, 이맘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야생화를 들이고 식재할 좋은 시기가 도래한 만큼 다양한 식물들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해 농사와 같은 일이잖아요. 무늬 인동초입니다. 다음은 펜스텔몬 색상별로 보여드릴게요. 농원에 세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 약간씩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펜스테몬은 은방울꽃처럼 종모양의 꽃이 줄기에 가득가득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국은 가을을 밝히는 곡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추위에도 강하고 반그늘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원평소국입니다. 원평소국은 약간은 알카리성 성질의 토양을 선호하죠.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꽃을 더 많이 피워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꽃을 피워냅니다. 분홍색의 장구채입니다. 분홍 장구채는 정원에 심어도 키우기 너무나 좋죠. 분홍빛깔의 꽃이 매력적인 장구채입니다. 스토케시아는요, 북미가 원산지인 국화과의 단연초입니다. 햇빛이 충분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깃털 장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색상의 깨끗한 꽃대를 쭉 뽑아서 올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별 모양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잎장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바람이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깃털 장구채입니다. 싹소롬입니다.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싹소롬은 키울 때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죠. 잎이 힘이 없어 보일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소롬을 자세히 보면 잎이 두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잎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물 주기가 긴 편인 식물 되겠습니다. 핑크색 싹소롬입니다. 보랏빛으로 돌긴 하지만 보라 싹소롬과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싹소롬을 키우다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순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꽃대가 올라와 있을 때에는 꽃을 감상해 주시고 꽃이 진 후에 순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싹소롬도 이렇게 있네요.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주어야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싹소롬은 겨울을 겨울답게 월동해 주어야지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잎보다 많은 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겨울에 월동을 해주세요. 베란다 온도를 체크해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하면 실내에 들였다가 다시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천상초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양지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천상초는 약간은 서늘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맥시멈 목마가렛 소품부터 중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맥시멈 목마가렛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쭉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키우기 쉬운 편이죠. 또한 꽃도 오래 갑니다. 키우시다가 화분의 크기를 조금씩 옮겨서 키워주시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소품은 9cm 보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맥시멈 마가렛은요, 다른 마가렛에 비해서 색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쨍한 느낌의 색감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너무나 좋은 식물이죠. 동글동글 꽃잎이 아름다운 마가렛은 개화 기간이 긴 다년생 식물로 상큼한 색깔이 특징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마가렛입니다. 꽃이 한창 피어나는 개화기에는요, 물을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고 꽃봉오리도 마를 수 있겠죠. 꽃이 진 후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갈 제라륨은 꽃의 사이즈가 크고 꽃인심이 좋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금세 화분을 뒤덮을 만큼 꽃을 많이 피워주는 제라륨입니다. 제라륨이라는 식물 자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건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제라륨은요, 이렇게 폭발하듯이 화분을 전체적으로 뒤덮는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리갈 제라륨은요, 상토에 심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라륨보다도 여름에 강한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창가 바로 옆에 두지 않고 벽 쪽에 배치를 해도 무난하게 꽃을 잘 피워주는 제라륨 되겠습니다. 겹이 많은 꽃일수록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올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꽃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리갈 제라륨은요, 꽃이 지고 가을쯤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워낙 식물 자체가 성장세가 좋고 풍성한 모습으로 잘 자라주기 때문에 순따기를 활용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개족돌이 풀입니다. 지방울 덩쿨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축축한 토양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옐로우 리프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색상 황금 색상을 띠는 듯 아름답죠. 하트 모양의 꽃도 다금다금 열려내게 되겠습니다. 금낭화는 화분에서 키워도 되지만 노지에 심어서 키워도 좋습니다. 거의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잘 자라나죠. 화분에서 키울 때는요, 통풍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 햇살 받도록 관리해주세요. 농원의 깽깽이 풀, 꽃이 보여진 보드가 있네요. 농원의 깽깽이 풀은요,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매력 있는 깽깽이 풀은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무는 자엽안개 나무입니다.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 봄부터 성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햇빛과 물을 풍부하게 요구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3월부터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자라나는 잎이 건강하고 손상되지 않죠. 화분에 식재를 하신다면 너무 딱 맞는 화분보다는 약간은 넉넉한 크기가 좋습니다. 바늘꽃가의 귀여운 식물 분홍 달맞이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분홍 색깔 약간 붉은빛의 색을 띄우는 꽃을 피워냅니다. 향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러브풍로초입니다. 러브풍로초 물빠짐이 좋은 굵은 마사토를 바닥에 깔고 중간에 가는 마사토 섞어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풍로초는 부분적인 햇빛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정원에 심는 경우 아침에 햇볕과 오후에는 그늘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키워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데모르입니다. 데모르 역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데모르는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데모르 밝은 곳에서 키우는데 꽃봉오리가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예쁘게 꽃을 활짝 피워주죠. 대모르는요, 국화과 식물로 꽃은 국화를 닮았지만 이렇게 입장이 디테일한 느낌은 다릅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화들보다 잎의 질감이 조금 더 두툼하고 통통합니다. 때문에 잎이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국화보다는 물을 주는 간격을 조금은 늘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서 화분의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간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면 간수로 물을 주셔도 잎과 꽃이 손상되지 않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국은 겨울철에는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공간에서 저온 처리를 하면서 자라야지 다음에 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국에 꽃눈이 형성되는 겨울철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지 마시고 꽃이 지고 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는 수국 품종도 있습니다. 장수매화입니다. 아름다운 붉은 꽃이 매화를 닮았지만 매화와는 다른 장미과 낙엽 감목입니다. 펄명자나무의 원예 종으로 생육 조건이 맞으면 연중꽃이 핍니다. 바리에가투스 잎의 무늬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죠. 꽃 역시 매우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여름의 청량감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펜지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식물 되겠죠. 펜지 가장 인기 있는 색상 4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지는 잎과 꽃이 얇은 식물입니다. 이 말인 즉슨 식물 자체가 물을 적게 저장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식물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흙을 살펴보았을 때 물이 말라 있으면 물을 다시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봄 식물들은 우리를 약간은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죠. 솜털이 보슬보슬 나와 있는 솜털 데이지입니다. 색상은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빨간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지 대표적인 봄꽃이죠. 햇빛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며 쉽게 건조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귀여운 느낌을 주는 데이지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찔레입니다. 찔레는 일반 장미에 비해서 꽃과 잎이 조금 더 작게 피어나는 야생 장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찔레꽃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무척 강한 식물입니다. 말발도리입니다. 먼저 중품 분홍 말발도리 15cm 보트 보여드릴게요. 말발도리는 범에기가의 낙엽 관목으로 높이는 2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여기 12cm 포트에 겨울잠을 깬 노지활동한 말발도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새순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식물 이사도라입니다. 리소도라라고도 불리죠. 푸른 뚝빛의 아름다운 신비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자랄수록 목질화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레인보우 토플입니다. 햇빛을 좋아하죠. 적절하게 햇빛을 보여주면 꽃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인보우 토플 이외에도 농원에는 잎과 꽃이 작은 미니 토플도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오프스입니다. 꽃이 피기 전인데도 잎이 파릇파릇하니 생동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제비꽃입니다. 보랏빛깔의 핫진의 제비꽃 이렇게 포트마다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는 모습이 여리여리하지만 추위에 매우 강한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꽃의 모습은요 날비의 날갯짓을 닮은 듯 자라나게 됩니다. 핫진의 제비꽃 약간 보라 색상에 푸른 색상이 덧띄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비꽃은 노란 제비꽃인데요. 이렇게 먼저 꽃대 피워주고 있는 포트가 있어서 꼭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름답죠? 막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포트도 있고 아직 싹이 나지 않은 포트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날 예정입니다. 향기가 정말 진하고 좋습니다. 어떠한 향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히아신스와 수선화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표면이 약간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식물은요, 직사 광선에 완전히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꽃이 지면 큰 화분이나 정원에 심어 놓고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로 관리해 주시면 매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바위치입니다. 농원에는요, 바위치 두 종류로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무늬가 아름답게 있는 무늬 바위치, 그리고 무늬가 없는 붉은 바위치입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토양이 비옥하면 잎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라납니다.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하죠. 꽃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데 키우기 어렵지 않죠. 바람이 좋은 양지 선호합니다. 키가 쑥쑥 자라면서 아름다운 솔채꽃이 쭉 뻗어 자라나게 됩니다. 청아지손이 중품입니다. 청아지손이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고 노지활동도 경우에 따라 가능한 야생화죠. 개체수를 늘리려면 분갈이를 할 때 큰 화분에 영양흙을 사용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 주시면 좋더라고요. 또 꽃이 피는 식물에게는요, 햇볕은 필수죠. 더욱더 야생화인 지손이는 통풍과 햇빛이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지손이는 키우다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농원에 게르와 지손이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네요. 애기 지손이부터 잎의 모양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지손이가 종류별로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게보 지손이는 조금 진한 느낌의 풍노초와 같은 비슷한 꽃을 피워줍니다. 게르와 지손이는 곰보 지손이라고도 불리죠. 잎의 모습이 약간은 단풍잎을 닮은 듯한 느낌도 줍니다. 앞서 청아지손이 중품을 보았는데 청아지손이는 줄기에 붉은 빛깔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 5총사 보여드릴게요. 5종 세트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분홍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감이 아름다운 하양 아르메니아도 있고요. 잎의 색상이 자엽 색상, 잎의 모양이 칼립을 닮은 칼립 아르메니아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 주황흑동의 나물입니다. 일반 동의나물에 비해 잎이 약간은 검은 느낌 주죠. 이와 대비돼서 노란색의 꽃이 아주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꽃이 매우 밝은 주황 노란빛이어서 너무 아름답죠. 녹화 농이도 있습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생명력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뿔양귀비입니다. 가늘고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뿔 모양을 닮아 이름이 붙었고요. 해변의 해안, 절벽 꼭대기, 모래, 언덕 등등에서도 매우 잘 자라납니다. 둥글고 곱게 서는 줄기가 넝쿨성 성질을 가지고 자라면서 가지를 치게 됩니다.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백리향도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뱀무입니다. 농원에도 여러 종류의 뱀무 있죠. 카멜레온처럼 색상이 변화한다 하여 이름 붙은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그 뒤에는 고산, 초롱, 장개주로 있습니다. 초롱 식물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야생성도 강해 노지 월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캐나다 메발톱 바람에 흩날리고 있네요. 캐나다 메발톱의 꽃의 모습도 매우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죠. 이렇게 구슬잔대도 나와 있는데요. 농원에는요, 구슬잔대, 실잔대, 깃털 동자 등등 여리여리하지만 강한 야생화 많이 있습니다.
솔잎 도라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잎 도라지는 하늘하늘 바람결에 춤을 추는 듯한 은은한 연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몬타나 의아리는 전정이 거의 필요 없는 품종으로 생각해주세요. 시든 꽃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속단 프로미스 투베로사입니다. 가뭄에 무척 강한 식물로 늦은 봄에 분홍색 혹은 자주색의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새로운 성장을 촉진시켜 주실 수 있어요. 호짝약입니다. 호짝약 이렇게 막분에 심겨져 있죠. 작약은요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대품 작약도 있는데 영상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석창포입니다. 묵은둥이 되겠습니다. 석창포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건조와 가뭄에도 잘 견디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석창포 옆에 있는 이 식물 누구일까요? 토종솔채입니다. 이렇게 농원에서 깊은 겨울잠을 이겨내고 예쁜 새싹을 올려주고 있는 묵은주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토종솔채 옆에 투구꽃 나와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한라개승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제주도 특산 식물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황백색이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야생화도 정말 종류가 많죠. 섬계야각나무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5월부터 6월에 꽃이 피어나고 9월에는 예쁜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내한성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홀란드 할미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미꽃 특징이 새 솜털이 바글바글 나 있는 것 같아요.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햇빛을 좋아하고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매화 헐떡이입니다. 숲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선호합니다. 매화 헐떡이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키우실 때 화분의 경우에는요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매화 헐떡이 햇빛과 충분한 그늘 모두 괜찮게 잘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단풍잎 터리플입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단풍잎을 닮은 거 확인 가능하세요. 단풍잎 터리플은요 사실 어떻게 키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봄의 야생화는요 묵은둥이가 이렇게 잘 자라나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위 초롱도 꽃이 달고 보트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사막지대, 고산지대와 같이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면서 자라났죠. 노지에서 월동을 시켰는데도 무리 없이 모습 그대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죠. 물주기보다는 통풍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예민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각각의 다육이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번식도 정말 잘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분홍 오대마리 높이가 70cm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을 닮은 듯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야생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나무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오대마리 나무는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정말 강한 낙엽 감목입니다. 공처럼 둥글둥글한 꽃이 아름다워서 일본에서 정원수로 정말 인기 많은 정원나무 되겠습니다. 펜스테몬입니다. 자엽 색상의 잎을 가졌는데요. 펜스테몬은요 수려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꽃을 피워주죠. 순지르기를 하거나 꽃이 지고 나면 키를 확 잘라서 키 낮춰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름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백두산 상록 기린초입니다. 기린초만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죠. 백두산 기린초는 습지나 건조 지역 상관없이 잘 자라나고 경사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혹시 경사면에 식재할 식물 찾는다면 추천드릴 식물 되겠습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릴 바늘꽃입니다.
고산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선호하죠. 봄에는 햇빛 잘 드는 양지,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반그늘진 곳 선호하죠. 금새우는 아닙니다. 금새우는 숲속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야 생화로 땅속 줄기가 염주 모양을 닮았다 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구채입니다. 분홍장구채인데 농원에는 넝콜장구채, 가든잎 장구채, 분홍장구채 이렇게 세 종류 있네요. 다음 식물 스카비오사입니다. 햇빛이 쨍하게 잘 들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정원 식재해서도 좋고 화분 식재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토끼꼬리풀입니다. 토끼꼬리풀 강아지 풀처럼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데요. 강아지 풀보다는 더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바니테일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키는 30에서 60cm까지도 자라납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꼬리풀 식물들 들어와 있습니다. 청매와 붓꽃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부추별입니다. 남도 부추인데요. 부추별은요, 농원에 블루 색상, 핑크 색상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남도 부추가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진한 부추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추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이 배 모양도 부추를 똑 닮은 모습입니다. 아마릴리스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구근이 잘 생성되고 꽃대가 올라오려면요. 6시간 정도의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는 게 좋죠. 빛이 부족하면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잎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하게 키워주세요. 농원의 페랭이는요,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백 페랭이는 2가지 종류 있죠. 홍시미와 노을 있습니다. 페랭이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2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페랭이 자체가 건조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요, 그늘 들이우면 꽃이 오랫동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초롱꽃 꽃 많이 보시려면 키우다가 몇 해가 지나면서 분갈이 해 주어야 될 시기가 올 때 비료와 함께 분갈이 해 주시는 게 좋죠. 흙에다 심어주고 단단히 덮어주고 뿌리가 잘 나오지 않게 흙으로 덮어서 분갈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롱꽃이 꽃을 보여줄 때는요, 대부분의 식물이 그러하듯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꼬리풀의 꽃말은 달성하다, 이루다 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어요. 기관지 효능이 있는 약효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의 여왕입니다. 단의 여왕은요, 절벽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러한 식물 중에 여왕처럼 고귀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벨벳 느낌의 잎이 예쁘죠. 다음 식물 장미입니다. 장미가 장미 속의 간목을 말하죠. 장미는 예로부터 사랑, 열정,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미는 꽃 중에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꽃이 화려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미를 식재해 주실 때에는 30에서 40cm 구덩이를 먼저 파내 주시고요. 우리 화분에서 장미 조심스럽고 예쁘게 꺼내 주신 후에 장미를 구덩이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미를 심을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봄과 가을에 양지 바른 곳에서 심어 주시는 게 좋죠.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장미는 뿌리가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게 뻗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깊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보라 솔제 소품을 봤었는데요. 중품 포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라 솔제 스키비오사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리나라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샤스타데이지입니다. 구세츠보트의 소품과 겹 샤스타데이지 루나 중품으로 두 가지 종류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키워볼 수 있죠. 샤스타데이지는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 아스틸벨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틸벨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습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돌 사이나 지붕 등등 어느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